서울의 늦가을, 차가운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2003년 11월 15일, 종로 거리는 한산했고 희미한 택시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경, 광화문 인근의 한 골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뭐야? 퇴근길에 우산을 쓰고 걷던 김미숙 할머니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반려견 보기가 골목 안쪽에 놓인 박스를 향해 지저댔다. 조용히 해 미숙 할머니가 나직이 타일렀지만 보기는 계속해서 박스로 다가갔다. 궁금증이인 미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보았다.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추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스 안에는 갓난아기 2명이 담요에 쌓여 있었다. 한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다른 아이는 작게 울고 있었다. 세상에나. 미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동시에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아기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보셨나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미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못 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게 그 아이들 옆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쪽지를 경찰에게 건넸다. 종이는 다소 구겨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뉴스에 보도되었고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아이들의 부모를 비난했지만 일부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기들의 부모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CCTV 영상에도 아이들을 두고 간 사람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으며 주변 탐문 조사에서도 별다른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들은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다행히 2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였으며 이들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로 밝혀졌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물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옆에 있던 의사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아기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병원을 찾아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입양 의사를 밝혔다. 그중 한 부부, 김철수와 박영희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고민하던 중이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 어떨까요? 박영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입양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많은 부부가 입양을 원했고 사회복지사들은 신중하게 양부모를 선정해야 했다. 결국 남자아이는 김철수 박영희 부부가, 여자아이는 서울의 한 판사 부부가 입양하게 되었다. 두 가정 모두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민수라 지었어요. 박영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한편 여자아이를 입양한 이상무 판사와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민주로 정했다. 민주는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상무의 아내가 설명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민수와 민주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두 아이는 어느덧 20살이 되었다. 민수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의 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한편 민주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양부모의 영향을 받아 법과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인권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TV에서 20년 전 광화문에서 벌어진 쌍둥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그 쌍둥이 중 한 명인가요? 김철수와 박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젠가 이 질문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민수야. 박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었어. 내 말이 맞아? 너는 20년 전 광화문에서 발견된 쌍둥이 중 한 명이야.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제 쌍둥이 자매는 어디에 있나요?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도 정확히는 몰라. 입양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든. 민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뿌리와 쌍둥이 자매에 대한 강한 궁금증이 밀려왔다. 아들아, 우리는 내가 언젠가 이런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김철수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너희 친부모와 쌍둥이 자매를 찾는 걸 도울 거야.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을 감정적 혼란이 두려웠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쌍둥이 자매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하며 긴 밤을 보냈다.